올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히는 바빌론, 위플래시, 라라랜드, 퍼스트맨으로 3연타 홈런을 친 데이미언 셔젤이 이번엔 1920년대 후반 할리우드를 품고 돌아옵니다. 브래드 피트, 마고 로비, 토비 맥과이어 등 캐스팅도 화려하기 이를 데가 없죠.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넘어가는 영화사적 과도기를 배경으로 그가 그려낼 리드미컬한 서사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시간엔 바빌론의 배경이 되는 1900년대 초반 할리우드의 특징과 주인공들의 모티브가 된 실존 배우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95년 리미에리 형제가 제작한 최초의 영화인 열차의 도착 이후 30여 년간 모든 영화는 무성영화였습니다. 말 그대로 소리가 없는 영화인데 그림들이 조용히 움직이기만 한다는 뜻을 담아 무빙 픽처스라고 불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비라는 말로 변한 것이죠. 그러던 1927년 워너브라더스에서 최초의 유성 영화인 재즈싱어를 내놓게 됩니다. 워너브라더스에서 영화에 소리를 입히기 위해 고안한 비타폰 시스템을 처음으로 적용한 이 영화는 개봉과 동시에 대박을 치며 유성 영화의 서막을 알렸죠. 배우들의 목소리와 대화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유성 영화를 토킹 픽처스, 이른바 토키 영화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영화 산업은 급속도로 체계화되기 시작합니다. 배우들은 완벽한 대사 암기와 정확한 발음을 요구받았고 사운드 편집 기술도 발전하면서 관객의 시청각 모두를 사로잡는 엔터테인먼트로 발전한 것이죠. 1930년대에 들어서며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할리우드는 유성영화 시스템을 전 세계 영화 산업에 전파합니다. 하지만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대사에 신경이 쏠리면 몸짓으로 메시지를 구현하는 무성영화의 미학적 가치가 훼손된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럼에도 당시 29살의 알프레드 히치콕이 연출한 1929년작 블랙메일이 영국을 비롯해 유럽 등지에서 대성공을 거두자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도 유성영화 방식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성영화는 영화를 복합예술의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사와 음향, 음악 등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내밀한 심리서술이 가능해졌고 단순 이미지에서 내러티브, 즉 서사에 중점을 두는 연출 방식을 만들어냈죠. 그렇게 자연스레 사실주의에 입각한 영화들이 제작되기 시작했고 이는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영화를 대중문화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화를 구성하는 요소가 다양해진 만큼 할리우드 영화사들의 사업 운영 방식도 변하게 됩니다. 음반사, 배급사, 은행 등과 협력 관계를 맺고 거대한 제작 인프라를 구축한 뒤 스튜디오를 활용해 제작 효율성을 높였죠. 이처럼 개선된 환경 덕분에 할리우드는 명실상부 최고의 영화 산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30년대 미국 전역을 휩쓴 경제 대공황에도 불구하고 할리우드 영화는 사람들의 일상에 점점 녹아들었습니다. 당시 미국엔 입장료 5센트만 내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소형 영화관이 유행이었는데 5센트 동전을 만드는 재료인 니켈과 악기의 종류 중 하나인 멜로디언을 합쳐 니켈로디언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산업혁명 시절 영국에서 각종 가십과 카툰을 연재했던 잡지 형태인 페니 드레드풀이 대중에게 보편화되면서 출판업의 성장을 촉진시켰듯 니켈로디언은 영화에 대한 대중의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영화산업 성장에 큰 이바지를 했죠. 하지만 모든 빛엔 그림자가 뒤따르는 것처럼 할리우드 황금기에도 어두운 이면이 존재했습니다. 독점을 통해 비대해진 영화사의 힘은 곧 영화인들에게 거대한 제약으로 다가왔죠. 특히 영화사들은 영화관에 A급 영화를 배급할 때 자사의 B급 영화들도 묶음으로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블록부킹을 거듭하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자연스레 모든 영화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독립영화관들은 경쟁에 밀려 무너지게 되고 영화사들은 이 영화관들을 모조리 인수해 더욱 몸집을 키우게 됩니다. 또한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 전속 계약 의무도 지우게 되면서 인력 독점도 서슴지 않았죠. 결국 30년대 할리우드는 제작사를 중심으로 모든 영화와 스타들이 제조되는 하나의 거대한 공장처럼 움직인 셈입니다. 그렇게 영화가 문화 주류로 떠오르면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영화 배우들도 이 시기를 기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우들을 동경하며 새로운 스타가 되기 위해 영화계에 뛰어드는 젊은이들도 늘어났죠. 영화 바빌론은 바로 이 시기 그들의 도전기를 다루며 할리우드 산업의 명암을 조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바빌론에는 할리우드를 상징하는 스타들과 그들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배우 지망생들이 등장합니다. 등장인물들 모두 영화가 문화 주류로 떠오르던 시점에 활동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만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죠. 또한 실제 역사를 모티브로 삼는 만큼 등장인물들한테도 실존했던 배우들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우선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잭 콘레드를 보면 자연스레 할리우드 전성기를 대표했던 존 길버트나 클라크 게이블이 떠오릅니다. 가령 잭의 곱게 빗어넘긴 머리와 정갈한 콧수염, 그리고 언더셔츠만 입은 모습은 클라크 게이블이 영화 속에서 보여준 모습들과 상당히 중첩되어 비춰집니다. 특히 클라크는 할리우드의 제왕이라 불릴 정도로 연기력과 스타성 모두 뛰어났는데 당시 감독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제작자와 독대하며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는 잭의 모습에서 클라크의 향기가 느껴지기도 하죠. 트레일러 속 영화 촬영 장면을 보면 존 길버트의 필모그래피가 연상됩니다. 중세시대를 연상케 하는 영화 촬영 장면들은 그가 주연을 맡았던 위대한 바들리스 그리고 퀸 크리스티나의 배경과 유사하죠. 당시 영화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전쟁 등 대규모 세트를 필요로 하는 주제들이 영화에서 종종 다뤄지곤 했는데 존 길버트가 그런 영화들의 주연을 맡으며 유행을 선도하기도 했습니다. 마고 로비가 연기한 넬리 라로이도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을 참고해 창조한 캐릭터입니다. 재즈 리듬에 맞춰 화려한 춤사위를 펼치는 모습은 무용수 출신으로 데뷔해 뮤지컬 영화로도 이름을 날렸던 조앤 크로포드를 연상케 합니다. 그녀는 당대 최고 영화사 중 하나였던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에 의해 캐스팅된 후 1920년대 재즈 시대에 발맞춰 재기발랄한 소녀의 이미지로 연기를 펼치며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죠. 세간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는 장면에선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장악하며 최고의 여배우로 자리매김했던 그레타 가르보가 떠오릅니다. 스웨덴 출신인 그녀는 큰 키와 금발 그리고 푸른 눈의 소유자로 당대가 추구했던 이상적인 미의 전형이었습니다. 36살의 이른 나이에 은퇴하기 전까지 그레타는 할리우드의 트렌드세터이자 명배우의 입지를 굳혀나가면서 모든 여배우들의 워너비가 되죠. 스타가 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 굳게 믿는 넬리에게서 그레타의 아우라를 느끼게 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토비 맥과이어가 연기하는 제임스 맥케이는 찰리 채플린을 모티브로 삼았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무성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찰리 채플린은 사실 1928년작인 서커스를 마지막으로 영화계 은퇴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유성영화의 등장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이상 영화를 상상하지 못할 거라는 좌절감으로 인한 결정이었죠. 하지만 3년 뒤인 1931년 그는 은퇴를 번복하고 유성영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의 대표작인 모던 타임즈나 위대한 독재자도 모두 이 시기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들이죠. 영화의 배경에 가장 잘 어우러지는 인물을 제임스라는 캐릭터에게 투영시킨 셈입니다. 영화 바빌론은 할리우드가 가장 화려했던 시절의 백스테이지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무시를 찬사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스타들의 이야기와 그 스타들을 동경하며 배우를 꿈꾸는 청춘들의 이야기는 과연 화려한 장면들에 어떻게 어우러져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대가 없는 영광은 없듯이 화려한 성공을 위해 그들이 바쳐야 했던 아픔, 그리고 겪어내야만 했던 수모가 3시간에 달하는 러닝타임에 어떻게 담겨질지 실로 궁금해집니다. 일상 속 인문학을 바라보는 특별하고 소소한 시선,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